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4쪽 삼상 동기 전동기 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삼상 모터죠. 동기 전동기입니다. 우리 직육위에서 공부를 어떤 걸 배웠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발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발전기는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직류 발전기입니다. 직류 발전기. 이렇게 있고 이것을 그대로 외부에서 전기를 받으면은 전류를 받는 거죠. 전류를 받으면 전동기로서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와 전동기는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구조가 다르고 전동기가 구조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조는 똑같은데 전류의 방향만 틀린 거죠. 전류를 내보내면은 발전기, 전류를 받으면은 전동기. 또 발전기와 이런 회전 방향도 발전기일 때와 전동기일 때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직육에서 설명을 했는데 동기기는 어떻냐면은 이게 이제 동기기입니다. 동기기고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동기 발전기죠. 동기 발전기이고 동기 전동기라면은 발전기와 전동기는 똑같다 그랬어요. 직육이도 똑같고 동기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래 이제 발전기는 수차로 돌려주는 거죠. 수차로 돌려준다든지 또는 화력 발전 그럴 때는 전기 터빈으로 돌려주는데 이런 걸 원동기라고 합니다. 터빈으로 돌려주는데 그래서 전기를 발생하는데 전동기도 똑같이 발전기를 그대로 외부에서 전기를 받으면은 거꾸로 힘을 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여기입니다. 전동기는 무부하에서는 이제 델타각이 부하각이 0이므로 기동 토크가 없어 돌아가려는 힘이 안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회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동기전동기는 유도전동기나 직류전동기를 직결하여 기동하거나 고정자 권선 끝부분에 기동권선을 설치하여 유도자기장에 의해 기동시키고 또 최근 방법은 저주파 기동법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은 삼상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처음에 돌아가지는 못한다. 구조상으로 못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일단 n 동기속도 ns는 이코로 p분의 120f라는 속도로 돌기 시작하면은 rpm이죠. 1분간에 돌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의 축에다가 뭘 연결시켜 주냐면은 유도 전동기나 또는 아까 직류 전동기를 하나 걸어주는 거죠. 유도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를 걸어줘서 사용한다. 그러면 아니 동기 전동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터를 쓰게 되면은 동기 전동기를 쓰려면은 유도 전동기 쓰고 직류 전동기도 같이 축에다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N인 코로 P분의 120까지 될 때까지 유도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왜 씁니까?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론상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이 뒷부분에 이 동기 전동기가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부분 외에는 쓰지 않는다. 또 뒤에 나오지만 동기 전동기는 이 전동기는 토크가 그거 되잖아요. 우리 직육에서 토크가 얼마였죠? 2파이 A분의 P 뭐라 했어요? 요거 P자라 했죠? P자 파이 그리고 뉴턴 메타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직육입니다. 이건 직육이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압에 비례해요. 이거는 유도기. 동기기의 토크는 전압의 유도기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고 이 동기기는 전압에 비례하니까 토크도 약해요. 그리고 또 뭘 달아줘야 돼요? 돌려줄 때 유도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로 돌려줘야 되니까 동기 속도로 돌아갈 때까지 돌려줘야 되니까 이거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잘 안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방법을 요 말을 알아둬야 된다 이게.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뭐라 했어요? 유도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를 직결하여 기동하거나 이런 얘기죠. 유도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를 연결하거나 고정자 권선 끝부분의 기동 권선 이게 제동 권선입니다. 제동 권선 우리 난조가 발생할 때 좀 조절하기 위해서 제동 권선을 자극의 표면에 설치한다 그랬어요. 권선을 자극의 N과 S에 이가 있으면은 N과 S의 끝에 권선을 감는다 했어요. 이 제동 권선에 의하여 기동시키고 또는 저주파 기동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회전자기장. 회전자기장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자기장. 회전자기장. 그런데 이제 일단 회전을 하게 되면 이릅니다. 고정자 철심에 감겨져 있는 상계조의 권선에 삼상교류를 가해줌으로써 전기의 힘으로 회전하는 회전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이때는 유도 같이 돌려주던 아까 있어요. 유도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를 떼어도 된다.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N이코로 어떤 속도로 들어간다? B분의 120F라는 속도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자기는 자기인데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여기 어떤 그 물체를 여기 움직여주는데 회전자를 돌려주는데 이 자극에서 나오는 NS의 이런 힘들이 회전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함으로써 회전자를 돌려주는데 그런 거를 회전자기장이라 한다. 그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게 나왔지만 아까 이제 그 요 전 시간에 우리 동기 발전기를 했는데 이 동기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이 Y결선이에요. 이렇게 삼상 Y결선인데 삼상 Y결선을 이렇게 가지고 돌리면은 여기서 나오는 R선 RST에서 나오는 이 전기의 힘이 뭘 만드냐면은 회전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터를 집었는데 이 전기를 그냥 이건 발전기죠. 이건 발전기고 전동기를 했는데 RST상을 집어넣어주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일반 모터입니다. 유도 전동기고 다 이 자체 내에서 회전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은 이코로 다른 말로 회전 자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터를 삼상 유도 전동기를 돌려요. 전동기를 돌립니다. 삼상 전동기를 돌리는데 단상 모터를 돌리면은 단상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 R하고 중성도 두 손을 집어넣으면은 모터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 220V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모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건 이제 평등자개라 해가지고 삼상 유도 전동기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단상 유도 전동기가 유도기를 삼상을 먼저 돌렸어요. 단상은 안 돌아가가지고 이 단상 유도 전동기를 단상 모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는 선풍기라든지 뭐 그 에어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에스컬레이터 이런 데 돌리는
그런 그 삼상 유도 전동기하고 단상 유도 전동기 있는데 삼상은 먼저 돌렸고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회전 자기장이 있어서 먼저 돌렸고 단상 유도 전동기는 못 돌렸어요. 그래서 이미 못 돌리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허권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줘버려 가지고 이제 거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아주 힘들게 혼자 쓸쓸히 나중에 노후를 혼자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 테슬라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테슬라가. 그 테슬라가 그 에디슨 밑에 있다가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있죠. 웨스팅하우스에서 밑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개인 사업을 했어요. 회사를 차렸습니다. 정규회사죠. 정규회사를 차렸는데 정규회사가 한 6개월 있다가 다 타버렸어. 밤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망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만일에 이때 회사가 불이 안 나고 실험실이 불이 난 거죠. 실험실이 불이 나가지고 회사를 다 태워먹었는데 이때 만일 그 회사가 타지 않았으면 아마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허권을 갖고 있었어요. 모터의 특허권을. 전 세계적인 특허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무튼 삼상 전동기는 회전 자기장이 생긴다. 삼상은 생긴다. 삼상은 생깁니다. 삼상. 그리고 자,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회전 속도는 발전기의 회전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동기 속도 N은 이꼬로 P분의 120F. 우리 여기서 꼭 외우더라 했죠? 우리 또 이 동기기 할 때 이거는 뒤에도 또 나오니까 꼭 해두는 게 이극이 제일 빠른 거랬어요. 이극은 이꼬로 여기다가 이극을 집어넣으면은 3600. 4극은 얼마라 했어요? 외우고 있죠? 이극의 반이니까 1800. 6극은 요 8극을 먼저 쓰는 거 있잖아요. 8극은 4극의 반이니까 얼마였어요? 900. 6극은 1200입니다. 1200 RPM으로 돌아가는 거를 동기 속도라 한다. 동기 속도입니다. 동기 속도는 규정된 속도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 발전기일 때 전기자 반작용에도 설명을 했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이런 겁니다. N하고 S가 있는데 여기서 전기자가 이거는 계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계자 요거는 뭡니까? 전기자. 그 전기자가 직류기도 똑같습니다. 직류기도 전기자가 뺑뺑뺑 이게 도는 거죠. 이게 회전하는 겁니다. 이게 회전을 하면은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전류가 생기는데 여기 전류가 생기는 거죠. 이 전류가 생기는 전류의 흐름이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뭐 생겨요? 자속이 생기는 거예요. 자속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쪽으로. 이 자속이 생기는데 이 자속은 원래 N에서 S로 가는 주된 자속의 흐름을 주된 자속의 흐름을 어떤 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방해하고 어떤 때는 증가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 여기 전기자 전류죠. IA 전기자 전류에 의해 생긴 자속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을 흐름을 방해하거나 증가시키는 현상 전기자 반작용 나쁜 현상입니다. 나쁜 현상이고 전동기는 우리 그때 했어요. 전압보다 2분의 90도 뒤진 전류는 이거 코일 부하죠. 코일에 섞여 있고 요거는 콘덴서 성분이 섞여 있는 건데 우리 발전기는 전류가 늦으니까 감자작용, 자속을 감소시키는 작용. 또 빠른 것일 때는 증자작용.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라는 것은 저항성분입니다. 저항성분만 있을 때는 교차 자화작용을 하는데 전동기는 발전기와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발전기만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걸 한번 볼까요? 579쪽. 한번 보겠습니다. 579쪽. 다시 해보겠습니다. 579쪽. 잘못 쳤네요. 579쪽. 문제가 몇 번이냐면 31번입니다. 31번. 밑에 있었네요.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공급 전압에 대한 앞선 전류. 원래 발전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발전기에 대한 앞선 전류는 증자작용. 전동기니까 감자작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류, 전압에 대해서, 공급 전압에 대해서 앞선 전류의 전기자 반작용은 발전기일 때는 증자작용, 전동기일 때는 감자작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기 전동기의 이론 135조로 하겠습니다. 135조. 아주 잘 나오는 이제 동기 전동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근데 동기 전동기는 잘 쓰인다 그랬어요? 안 쓰인다 그랬어요? 잘 안 쓰인다 그랬습니다. 왜 안 쓰이는가?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잘 돌아가지를 못한다. 지금 기동법을 아까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기동법에서 여기서 뭘 만들어 놨냐면은 이제 모터를 달지 않고도 일단 뭐냐면은 좀 잠깐 주겠습니다. 고정자 권선의 끝부분에 기동권선을 설치하여, 여기 기동권선이 제동권선입니다. 제동권선을 설치하여 자기 유도장에 의해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복잡하고, 또 안 쓰이는 이유가 왜 안 쓰이냐면은, 자, 여기 한번 가겠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아까 여기에 이 처음에 돌려줄 때 전기를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를 돌려주는데 뭐를 돌리냐면은 유도 전동기나 또는 무슨 전동기로 들었어요? 직류 전동기로 이거를 돌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돌려주냐면은 n=p분의 120F라는 속도가 될 때까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유도 전동기의 국수는 동기 전동기의 국수보다 이극이 작아야 돼요. 이극이 작다는 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n=p분의 120F라는 RPM의 속도까지 돌려준 다음부터는 돌아갑니다. 그때 아무튼 불편해요. 동기 전동기는 이것만 불편한 게 아니고 힘도 없다. 힘도 전압에 비례하므로 힘도 없어요. 유도 전동기는 토크는 전압의 자승에 보니까 힘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 사용하느냐? 또 딱 사용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기 조상기입니다. 위상을 조절하는 기기로서 무부하일 때 위상을 조절하는 기기로 쓰이는데,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라고 부른다. 동기 전동기를 동기 조상기라는 게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놔야 돼요. 동기 조상기는 위상을 조절하는 기기인데 이것은 동기 전동기를 말하는구나.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과 역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에 접속한 무부하의 동기 전동기를 말한다. 이렇게 있죠. 455쪽을 한번 가겠습니다. 455쪽. 24번입니다. 24번.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사용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동기 조상기라 한다.
전동기는 이코로 다른 말로 동기조상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아주 요것도 잘 나오고 요 밑 아래에 있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여러분들이 135쪽. 자, 이제 요 그림을 한번 이 그림은 우리 원래 어차피 동기기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네 문제가 나옵니다. 네 문제가 나오는데 동기 발전기가 우리나라에는 발전기는 다 동기 발전기였으니까 발전기에서 보통 세 문제,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발전기에서 세 문제고 전동기 한 문제가 이 전동기 이게 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면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알아줘야 돼요. 동기기는 아까 모압이나 토크는 뭐 힘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모압이라면 전압에 비례한다. 같이 외워야 됩니다. 유도 전동기는 힘이 좋습니다. 전압에 자승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220V를 주면은 이건 220V에 비례하는 힘이 나오고 전압에 자승하니까 220V면 220V의 제곱에 해당되는 힘이 나오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회사에서 쓰는 전동기는 다 뭘 쓰겠어요? 유도 전동기를 쓰는 거죠. 이거 유도 전동기, 이거 유도기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를 쓰는데 무부하에서 부하를 걸지 않고 자 계좌 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변화를 특성을 나타냈더니 이렇게 V자형으로 특성 곡선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뜻입니다. V자형으로 나타났습니다. V자. 그래서 위상 특성 곡선을 명칭을 샅샅이 다 알아야 됩니다. 위상 특성 곡선이 V 곡선이라고도 얘기한다. 계좌 전류를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V자형으로의 계좌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요거를 그림을 1, 2, 3이라 하면은 요 무바인 경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무바에서 운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쪽 부하 쪽에 부하가 클 경우에는 이런 3의 특성이 우선하는데 온 게 무부하인 경우냐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 무부하이다. 이걸 알아둬야 되고 이렇게 V곡선에서의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코사인 세타는 1이라는 것은 역률이 100%라는 뜻이에요. 역률이 100%인 뜻에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킵니다.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니까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는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과여자로 할 때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기본에서부터 지나쳤다 이게요. 과여자로 했을 때는 전동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콘덴서의 역할을 하고 부정여자를 했을 때 여기 부정여자로 썼죠. 부정여자로 했을 때는 계좌 전류를 감소시켰을 때 이런 뜻입니다. 계좌 전류를 감소시킬 때는 무슨 역할을 하면은 코일의 역할을 하는데 코일 성분은 전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류가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지러워서 늦는 역할을 한다. 콘덴서가 있으면은 여기에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전류가 빨리 가서 건너뛰어야 됩니다. 빨리 가서 건너뛰어야 되니까 전류가 빠르다 그랬어요. 그 설명을 요 그림에서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와의 동기 전동기에서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회전자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전기자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전기자 전류의 요거 가로축과 세로축도 외워야 되고 그림도 샅샅이 외워야지 요게 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 확률이 몇 프로 나면은 한 80%는 없습니다. 80%가. 이거 당연히 해야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직류 전동기는 힘이 없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안 사용하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냐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은 동기 발전기가 있어요. 동기 발전기가 발전소에 있는 거죠. 동기 발전기가 있으면은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를 끄집어내는데 여기서 한 몇만 볼트를 끄집어내냐면은 한 2만 볼트를 끄집어냅니다. 실제로 2만 볼트 정도를 끄집어내는데 2만 볼트 가지고는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전기를 공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냐면은 여기 그 발전소 내에 구내 변전소가 있습니다. 구내 변전소가 있는데 이 구내 변전소가 1차 변전소예요. 1차 변전소에서 변압기로 전압을 높이는데 이 전압을 높이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전압 765kV라든지 345kV로 전압을 높이고 이 구내용 변전소에 뭘 달아뒀냐면은 동기 여기 조상기, 동기 전동기, 다시 말하면 동기 조상기를 달아줘 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늦을 때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늦어요. 여기 전류가 늦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서 콘덴서를 달아준 것처럼 역할을 해서 전류를 빨리 해주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보통은 다 이겁니다. 보통은 다 이건데 혹시 이상 전압이 생겨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빨라질 때가 있어요. 빨라질 때는 계좌 전류를 작게 해가지고 코일의 역할을 해주도록 동기 전동기를 1차 변전소에다가 동기 전동기를 값이 비쌉니다. 우리 건물에서는 다 콘덴서를 다루는데 이 콘덴서 대신에 동기 전동기는 코일의 역할도 하고 콘덴서의 역할도 하는 예를 들어서 한 뭐 500만 원짜리나 또 400만 원짜리 동기 전동기를 이런 데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해서 쓸 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불편하고 쓰임도 불편하지만 여기에 딱 맞는 겁니다. 위상을 조절하는 데는 딱 맞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그림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반복해 보니까 자 그림을 1, 2, 3이면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무바인 경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상 특성 곡선의 가로축은 계좌전류. 이 계좌전류를 이게 안 외워지는가요? 여러분들 우리 특성 곡선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바 특성 곡선, 계좌전류와 유기전력 이게 뭐였어요? 무부하 특성 곡선이었고 그 다음에 부하 포화 곡선. 부하 포화 곡선은 계좌전류과 IF구 단자전압과의 관계 꼭 외우랬어요. 어디서나.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 특성 곡선은 여기가 부하전류고 외부 전압이죠. 이걸 외우라는데 이게 지금 무부하였거든요. 무부하니까 이쪽은 계좌전류입니다. 무조건 계좌전류고 그 다음에 여기는 EVV 있는데 여기는 전기자 전류예요.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특성에 한 것이고 1, 2, 3이 나온 것은 여기 1, 2, 3은 무부하일 경우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특성을 해가지고 점선을 걷을 때 코사인 세타가 1이고 이건 이고로 역률이 100%라는 것을 뜻하고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콘덴서 역할을 하고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면은 코일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다는 말을 안 쓰고 뭘로 한다? 과여자라는 말을 표시하고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는 거를 무슨 을 한다? 여자가 계좌니까 계좌죠. 계좌 같은 말입니다. 여자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샅샅이 외웠다는 것은 한 문제
문제를 맞았다는 뜻 같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 412 한번 가겠습니다. 412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8번입니다. 동기 조상기를 과여자로 사용하면은 동기 전동기죠? 이건 동기 전동기인데 과여자로 사용하면은 자 한번 여기 이제 지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IF였고 요게 IA였어요. 그리고 특성 곡선을 했더니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나면은 요게 가운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선을 모으는 거는 요건 이코로 코사인 세탄 이코로 1이고 역률이 몇 프로입니까? 100%라는 뜻이고 그 다음 여기는 계좌전류를 과여자 이쪽이 과여자랬어요. 기준선보다 이쪽을 계좌전류를 더 증가시키면은 여기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콘덴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계좌전류를 부정여자로 하면은 여기 뭐라 했죠? 코일의 역할을 한다. 리액터. 그래서 유식한 말로 코일을 리액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IF하고 IA 외울 때도 그냥 직육이 N하고 S를 놓고 여기에 흐르는 거 여기 자석을 만들어 주는 것 계좌전류 여기 전기자 흐르는 전류 IA 요 두 개만 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이자료 사용하면은 콘덴서로서 작용한다. 아주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시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되고 아예 온 김에 578쪽 또 한번 가겠습니다. 578쪽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림이 나왔네요. 그림은 동기기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동기 전동기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를 때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이게 전기자 전류니까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의 역률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고 가로축도 외워야 되고 세로축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세타 이코로 이게 가장 작게 흐를 때죠.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코사인 세타 이코로 1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1이라는 거는 역률이 몇 프로다? 100%다.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는 거를 과여자. 이 계좌가 여자니까. 그렇죠? 과여자로 하면은 콘덴서의 역할. 부정여자로 하면은 이 기준을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부정여자로 하면은 코일의 역할, 리액터의 역할을 한다. 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